제가 상담을 같이 받잖아요. 예. 근데 이 명성마을 갔다 오고 나니까 상담 받는 거하고 여기서 얘기를 듣는 거하고 내용이 많이 상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이제 상담에서는 주로 이게 과거를 이제 파헤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과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책을 이렇게 또 하나 추천을 해주셔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고 있는데 다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이제 다른 거기서는 이제 주체는 나이고 주로 그런 상담들이 대부분 그런 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거부감이 일단 잃었고 그러면서 상담을 받는데도 받는 도중에 이제 계속 그거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생각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상담 받은지 얘기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그게 다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담 같이 어머님하고 얘기했던 거 상담 같이 했던 거를 맨 마지막 거하고 제일 처음 부분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상담을 받았고 나도 그러니까 내 베이스는 불교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불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해주시는 상담 내용에서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선택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혼란스러운 게 이해가 간다 그러면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요즘에 고민거리.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다른 두 개의 그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물론 그분이 하시는 얘기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는데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가운데서 그분은 이 상태로는 나를 더 이상 상담을 해주실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니까. 자, 한번 거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은 이 서로 상반된 것은 아닌 거예요. 서로 굳이 다른 것도 아닌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요즘 현대 어떤 이 정신 의학이라고 그럴까? 가령 어떤 이 상담의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어떤 한정된 경험의 어떤 경험을 한정시켜 놓고 그 안에서만 어떤 이 문제 해결을 찾는 데 있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찾고 있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상담의학으로 하는 것이 그 또한 어떤 거냐 하면은 결국 어떤 이 경험된 현상 분석하기. 그 모든 프로이트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서양 과학,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 서양 철학과 과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부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가 과학자고 의학자예요. 그 다음에 수학자고.
옛날에는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 의학자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현상 분석학이에요. 경험된 현상을 분석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추론해서 어떤 이론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다 조사해서 이것을 분석해가지고 이론이 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치의 통찰이 아니야. 서양의 모든 철학이 다 기본적으로 관념론인 거예요. 아주 드물게 경험론이 있어요.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바로 이런 현상을 분석해서 뭔가 이론화해 놓은 거예요. 의학도 기본적으로 현상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학인 거예요.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철학자가 과학자고 의학자고 수학자고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현상 분석학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이치를 깨달으셨다고 하지만 부처님이 이치를 깨달으신 방법이 뭐냐? 그것이 경험되는, 현상이 경험되는 그대로를 통해서 통찰이 된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도라고 하는, 부처님의 도도 길, 일종의 방법이죠. 일종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도를 통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름이 알아지니까. 모름이 알아지는 방법이 도고, 괴로움이 해결되는 방법이 도고, 괴로우면은 우울증이니 무슨 어떤 그것도 전부 괴로움 속에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는 방법이 도죠. 그런데 부처님의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경험된 현상을 분석해서 패턴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철학이나 서양 과학이나 서양 의학은 현상을 분석해서 패턴화한 거예요. 부처님은 패턴화하지 않고 분석하고 이것이 아니라 통찰된 거예요. 이렇게 단지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고 단정함이 없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어떤 전제도 없이 현대 과학은 어때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조건을 상정한 데서 경험되는 현상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죠. 프로이트는 그렇지는 않아도 모든 사람의 꿈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그 꿈을 분석해서 나름 거다가 판단하고 평가해서 패턴화한 거죠. 부처님은 경험을 패턴화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단지 경험될 뿐인데 거기서 뭔가 이치가 통찰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통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통찰은 패턴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현대심리학처럼 과거를 찾아가지고 그 과거의 기억을 찾아서 그 과거의 기억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 이러면은 이치가 알아지고 이러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그것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라는 것이 사실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면 그대로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들리고 그냥 경험되는 것일 뿐이죠. 사실은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는 어떻게 하는 도가 아니에요. 누구나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도야. 경험되는 그대로에서 뭔가 인위적인 요소를 가하지 말라는 거야. 경험되는 그대로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거나 단정하지 말라는 거야. 경험되는 것을 패턴화하지 말라는 거야. 분석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도는 방법 아닌 방법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무엇이 방법이지? 어떻게 해야 방법이지? 이거는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방법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니 또 방법이라 할 수도 있고, 이게 부처님 해결책이고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는 방법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지. 여기다가 뭔가 인위적인 요소를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안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없는 거거든. 그런데 도를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니까 아니 세상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생각이 알아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단지 알아지는 그대로에서 거다가 뭔가를 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 방법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거죠. 똑같이 어떤 현상 그렇지만은 이게 이치의 통찰은 바로 경험되는 것이 현상이죠. 이것도 현상이죠. 이렇게 경험되는 그대로에 의해서 어떤 해결이 되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또 현상이 경험되는 그대로면 또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죠. 부처님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어떤 거냐? 똑같이 현상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현상이 경험이 되는 건데 이 현상이 경험되는 것을 자 과거로 돌아가서 자 지금 뭔가가 이렇게 현상이 경험될 때 불편하게 경험되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불편이 경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음료수니까 이것은 건강에 안 좋아 라는 거죠. 음료수니까 건강에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음료수를 따라주니까 안 먹고 싶어. 안 먹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자꾸만 먹으라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이 불편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경험이 뭐죠? 과거의 경험이 음료수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뭐죠? 음료수가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텔레비전에서 나온 소리든 어디서 나온 소리든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거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불편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편이 경험되지 않으려면은 요 과거에 들은 요것의 영향으로 불편이 경험되는 거예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음료수가 안 좋다는 소리를 안 들었다면은 지금 음료수 먹는데 조금도 그립김도 없고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이것이 불편하게 경험되는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서 건강에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아니더라. 또는 반대로 오히려 건강에 좋더라. 라고 해버리면 이제 먹을 때 조금도 그립김 없이 오히려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처방하는 것이 현대의학이죠. 네. 바로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인 거죠. 네. 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처방도도 바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음료수 이거 하나면은 괜찮지만은 사실 이것이 건강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경험의 복합인 거예요. 어느 과거의 하나의 행위하고 지금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보면 불편하다, 어떤 말을 들으면 불편하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난다 이런 것이 과거의 어떤 하나의 경험 대 하나의 지금 결과로 드러나는 이렇게 매치시킬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보임으로써 작용하는 이 생각은 기본적으로 생각관념, 엘리지도 관념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순간 이전의 기억되는 경험이든 기억이 되지 않는 경험이든 그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보이는데 이 순간 모든 것이 그 경험이 동시에 작용해서 이것이 좋다 싫다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경험이 하나의 생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이 바로 이 순간 보이는 데 따라서 생각이 작용하는 이 생각에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경험이 동시에 다 작용해서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느 한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또 과거로 가봐요. 자, 이렇게 찾아서 이것을 현대학에서는 어디까지 찾아요? 기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자, 기억할 수 없다 하면 이제 체면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쭉 살아온, 즉,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몸으로 드러나 있는 지금 이 생에서의 경험이 주죠. 더 나간다면 이제 체면을 걸어요. 그러면 체면은 또 이 순간을 더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드러난 이 생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체면의 상태는. 그러나 체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체면이라고 하는 것도. 체면이라는 것이 모든 기억이 다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한계지만은 우리의 경험, 지금 작용하는 이 생각은 이런 상태로 드러나 있는 또는 기억할 수 있는 그 경험만으로 이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관념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가령 트라우마 또는 뭔가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보였을 때 불편함이 경험된 그것이 그 당시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들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들어도 이거 먹는데 지금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있죠? 음료수가 그 설탕 많은 거 몸에 안 좋대. 그래도 지금 이 순간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들은 것이 지금 이 순간 불편함으로 작용하는 사람도 있죠. 들리는 경험은 똑같은 경험을 했죠. 그 순간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것이 불편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으로 작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럼 똑같은 경험이 왜 한 사람은 불편으로 작용하고 왜 한 사람은 불편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들리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그래라고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생각이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는 그 순간 작용하는 또 생각이죠.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작용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전의 또 경험으로부터 작용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그 순간의 경험이 다르게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의 경험은 또 그 이전의 경험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 무시무종.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그것이 생각인 거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결되느냐? 절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문제 해결되면은 거기에 그 문제 해결되더라도 그것이 걸림이 된 그 이전의 경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전의 경험 해결됐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음료수가 아니라 막 계란이 되면 또 불편해지게 돼요. 왜? 계란도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콜레스테롤이 돼서 뭐 성인병에 뭐 안 좋다는 사람도 있죠. 우유는 뭐 완전식품이라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안 좋다는 사람도 있죠. 자, 우유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안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은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그 원인이 이렇게 작용한 그 이전의 경험은 해결이 하나도 안 됐죠. 이게 하나 해결되는 것 같으면 그 이전에 해결이 안 됐으면 다시 저게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문제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되고 이 만개떡 이거는 괜찮아요? 이 만개가 혹시 오염된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서 다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독을 예를 들어서 술 중독을 끊으면은 그럼 다 해결된 것 같죠? 근본적으로 그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술을 끊으면은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사탕 중독이 된다든가 술을 끊고 나면 게임 중독이 된다든가 도박 중독이 된다든가
이렇게 또 다른 데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치는 같아요. 결국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작용되는 이치는 같아요. 부친도 맨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제가 계속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바로 생각을 붙잡고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괴로움이 있는 거라고.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라고. 이 생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이 바로 생각의 기반이라고 그랬죠? 그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지금 이 순간 모든 이전의 경험을 다 찾아내서 그 경험을 다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다 해줘야만 생각이 해결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치는 자, 붙여주면 도는 뭐예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을 경험되는 그대로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규정하고 단정하지 말고, 그런데 규정하거나 단정함이 일어나면 규정하고 단정함은 단지 규정이고 단정일 뿐으로 규정이나 단정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이고 규정 단정은 규정 단정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으로부터 불편이 점점 경험되지 않게 돼간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에 대한 생각과, 즉 과거의 기억과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을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이게. 분리됨으로 해서 과거의 경험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거나 과거의 기억을 해결해 줌으로 해서 여기에 작용되지 않게 하는 거나 기본 이치는 똑같죠? 기본 이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현상을 분석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현상은 작용의 드러나는 거죠.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현상이 본질이고 본질이 현상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현상과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건 거예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은 바로 작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작용이 드러난 것일 뿐이야. 그런데 현상은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같은 작용이어도 드러나는 현상은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H2O라고 하는 것도 H2O, 수소 2개, 산소 하나의 분자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라도 상황에 따라서 온도가 낮으면 얼음으로 드러나고,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로 돼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얼음이 되지 않고 수증기로 되지 않는 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는 물 형태로 드러나고, 다 수소 2개, 산소 하나의 원자의 이 결합 운동인데, 작용인데, 현상은 물로도 드러나고 수증기로도 드러나고 얼음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으로 보면 다른 거죠. 물 다르고 얼음 다르고 수증기 다르죠. 그러나 작용으로 보면 다 같은 거죠. 다 H2O야. 그런데 그 현상, 예를 들면은 100도 이상 수증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분석을 하면은 그 조건 하에서만 맞을 뿐인 거예요. 물이라는 상태에서만, 물이라는 현상에서만 분석하면은 물이라는 현상에서만 맞는 거예요. 얼음이라는 그 현상에만 분석하면은 얼음에만 맞는 거야. 얼음이 아니라 H2O가 물의 현상일 때나 수증기 현상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현상, 이렇게 드러나 있을 때의 현상으로 해서 그걸 찾아서 해결하면은, 이렇게 드러나 있을 때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현상도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매 순간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현상의 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어떤 패턴, 즉 방법이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과거의 경험을 전부 찾아서 다 해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래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기억에 나는 것이 의식이고 기억에 안 나는 것이 무의식이지만은 무의식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지 경험의 산물이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작용의 이치도 똑같아요. 의식의 작용 이치나 무의식의 작용 이치나 똑같아요. 다 같잖아요. 똑같은 작용 이치예요. 그래서 바로 몰라도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작용의 이치는 똑같아요.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 작용할 때도 그 관념, 의식의 작용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관념 작용도 내가 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는 관념만 관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의 예를 들면 0.1초 만에 화가 팍 난다고 할 때도 0.1초 만에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념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념작용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단지 관념작용은 우리가 눈치를 못 챌 뿐인 거예요. 의식되지 않은 것일 뿐인 거예요. 의식 안 됐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용은 그렇게 의식작용, 관념작용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를 몸에서 그냥 반응하는 것도 관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찾아서 해결해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해결의 이치는 맞아요. 결국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지금 이 순간 불편으로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똑같아요. 즉 그것도 과거의 어떤 뭉친 것을 풀어줌으로 해서 해결해 줌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데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하는 거죠. 안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앞에 경험이 어떠한 경험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 즉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얽매임이 없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도인 거예요. 이치는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단지 거기는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는 경험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죠. 부처님은 그 앞에 어떤 경험이든 모든 경험에 적용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그럼 부처님 방법이 옳으냐 그 방법이 옳으냐 그것은 뭐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 이 생각이 과거의 하나의 경험으로 작용하는 거냐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경험이 작용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만 이해만 되면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프로이트 현상학이 됐던 요즘 이 상담의학이 됐던 기본적으로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단지 어떤 특정 현상에 한정되어 있는 처방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현상에도 다 통하는 처방이냐라는 거고 그 처방의 이치는 똑같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거부 반응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예, 거부 반응이 드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 처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뭔가를 고치라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생각작용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생각을 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이 처방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은 바꿔야 될 것이 없다. 그냥 그대로 지금 그대로 단지 지금 그대로에 대한 생각에 얽매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이대로가 문제가 없다. 지금 이대로가 고쳐야 될 것이 아니다.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니다. 단지 착각 상태에서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 착각 때문에 불편한 거지 경험되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경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사실 경험되는 거 드러나는 것일 뿐이니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 그 생각으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다. 그냥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 알아지고 그냥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고 입에 혀에서 감촉되는 감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거다. 그것이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것이 아닌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면 된다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것을 바꿔야 된다. 다른 것이 경험돼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바꿀 수도 없죠. 왜? 작용을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바꿀 수 있죠. 저희들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변함없이 옛날 그 성질이 싹 나오면요. 내지 그 공부에 하나도 변한 게 없네 하고 안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 자신 스스로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공부를 하면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라는 그게 유진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 편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바뀌니 안 바뀌니 또 깨달은 자니 깨닫지 못한 자니 다른 것이 전부 존재관념 때문에 그렇죠. 예.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존재가 없고 매 순간 경험되는 것일 뿐인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정신 현상으로서 경험되는 그 순간의 경험일 뿐이지 존재가 없는데 깨달은 자로서 계속 깨달은 상태에 있고 그것이 하나 또 갑자기 뭔가 평상시에 필요한 것이 확 보이면 확 욕심이 작용하는 거죠. 욕심이란 작용이지 욕심은 부리는 누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란 작용이 그때의 조건에 따라서 작용하는 것일 뿐이죠. 그냥 갑자기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난다. 욕심이 확 작용한다. 그러니 여기에 초연한 사람이 있다면 매 순간 그래야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의 조건에 따라서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라도 부처님이라도 배를 갖다가 한 열을 쫄쫄 굶어 보세요. 이게 보면 눈에 확 띄지. 그때 그 순간 작용하는 경험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경험이고 작용이면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사한임이라고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할 일이 사실은 없고 모든 것이 경험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서 책에서 이렇게 봐서 근데 이제 자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좀 나쁜 일이나 뭐나 이런 거 올라오면은 그런 걸 하지 않겠다든가 좀 자기 절제하는 거는 좀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다는 식 이런 식으로 글을 한번 봐서 제가 지금 그걸 질문을 뭘 절제하실래요? 먹는 거 절제하실래요? 아니요, 근데 지금 생각이 올라온다, 막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자제를 한다는 나쁜 데 끌려가지 않는 그런 걸 하는 자제를 하는, 그거는 할 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책에서 봤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용이 뿐이지. 그렇습니다. 절제, 자제라고 하는 것도 이름, 표현이 절제, 자제지. 네. 결국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된 것 중에서 그 순간,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럴까?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과식하면 안 좋다, 또는 건강에 안 좋다라는 생각이 작용해서 이 순간 이것이 행동으로 안 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 순간 그런 생각이 작용하면은 안 나가게 되죠. 네. 안 나가게 되는 이것을 이름해서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 순간 작용에 의해서 안 나가게 되는 그 현상을 절제라고 이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작용하는 그 생각이 건강에 안 좋다는 그 생각이 일어났고 어제 들었죠? 들음이 그 순간 작용한 거죠. 그 순간 작용하니까 이러려고 가다가 이것이 안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나가게 됐고 요 과정을 옆에서 보면은 저 사람 막 먹다가 잘 참네 라고 참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현상을 절제라고 이름하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참으려고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강경에
인욕이 아니라, 즉 참는 것이 인욕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한 이름이 인욕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땠는데 제가 최근에 텔레비전 엄청 많이 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멍청하게 이렇게 보면서도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절제 말씀하셨듯이 이 무의미하게 텔레비전 그렇다고 그뭐 되게 재밌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켜놓고 그냥 보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보면서 아 시간이 참 아까운데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안 낫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도 몸을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다가는 언젠가 나도 안 보겠지 이러면서 또 계속 한 며칠을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마음이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아 이거 시간이 아까운데 차라리 다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도 일어나고 그럼 거기서는 제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선택하지 말고 있어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갈 때까지 가자고 했더니 한없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해서 그래서 요 며칠 전부터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좀 그래서 제가 조금 줄이. 그런데 갈 때까지 가보자로 하는 것이 정말 그냥 있어 본 건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 그랬으니까 그냥 한번 볼 때 이걸 계속 이걸 한번 유지해 보자라고 한 건지, 사실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중립적인 건지, 사실 솔직히 하면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 붙잡고 있는.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이것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과 투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도 투쟁을 하지 않아야 그게 진정 갈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보고 싶다는 생각하고는 안 싸우고 한번 이거 무의미한 짓인데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하고는 싸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지금 그냥 한번 이걸 보자라고 하는 생각 편들어 있는 거죠. 생각으로.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진정 정말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느 것도 편들지 않고 단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야 정말 중립적이죠. 그러면은 정말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그런 경험이 계속 또 누적이 돼서 다음 순간에 TV를 이렇게 넉넉히 보는 그런 행위가 스스로 줄어드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TV를 왜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본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죠.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없지만은 어느 날 와서 문득 뒤돌아봤을 적에 내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TV 보는 시간이 많이 줄었네.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즉 보이면 보는 거고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이게 보이는 그대로, 저게 보이면 저게는 보이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나와 텔레비전이 있으면 텔레비전 넉쳐놓고 봐요. 왜? 너무너무 재밌거든. 근데 명상만 하면 텔레비전이 없잖아요. 다른 게 보이잖아. 그럼 그것도 다른 거 보이는 그대로죠, 그냥.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텔레비전 재밌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께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대로죠. 텔레비전이 보이면 지금 보이는 그대로죠. 텔레비전을 사실은 사람들이 다 텔레비전이 바보 상자리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실 저는 텔레비전 보면 너무너무 배울 게 많아요. 텔레비전 보면 사람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전자기구라든가 신기하고 막 새로운 게 많아서 전부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인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텔레비전을 처음에는 조금은 재밌는데 그 다음에 재미가 없다고 느끼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재밌다고 전혀 느낌도 없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본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순간은 그러지 않는 것보다 그것이 사실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예. 상황들이 뭐 엄청나게 있는 상황을 아마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돌이켜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순간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좋은 경험이었었던 뿐인 거예요. 단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 생각한다는 상태가 됐을만이 시간 낭비했네, 또 바보처럼 그랬네라고 하는 상태가 되지, 사실은 그것을 다시 규정하거나 단정함이 없이 텔레비전에 보이는 경험 그대로, 멍청하게 보이는 경험 그대로든 어떻든 보이는 경험 그대로 하면은 가령 이게 바보짓이란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혀 불편함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되돌아봤을 때만이 또 바보짓을 했네, 멍청하게 봤네, 예? 시간 죽였네, 생각 속에서만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또 뭐 하실 건데요, 텔레비전 안 보면. 할 일은 많은데. 근데 봐요, 그냥 사실 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안 해도 지나가니까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설거지 안 한다고 뭐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예? 아니면 설사 또 예를 들면 상추씨 안 뿌렸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집니까? 상추씨 안 뿌렸다고 해서 사실 상추 솔직히 말해서 가는 노래 가면 가서 사서 먹으면 사실 요즘 사서 먹는 게 훨씬 더 싸요, 사실은. 제가 이거까지는. 질문을 다르게 봅니다. 네. 제가 텔레비가 보여지네 예. 계속 이렇게 하면은 알아차리면은 나중에 텔레비를 안 보게 됩니까? 그것은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봐도 불편이 없고 안 봐도 불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은 텔레비를 이제 안 보려고 하려고 네. 그 시간을 다른데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예. 텔레비를 중독을 끊으려고 이제 예, 예. 하는데 그 예. 끊는 방법이 예. 계속 알아차리면은 그걸 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면은 예. 이제 텔레비를 안 보게 되는 건지 자, 기본 질문이 잘못됐어요. 질문이에요. 예. 왜 그러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술하고 담배를 끊고 싶어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잘못됐다. 술하고 담배는 끊는 것이 아니다. 술하고 담배는 자유로워지는 거다. 끊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텔레비전을 안 보면 뭐 대단한 일을 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은 텔레비전에서 자유로워지면은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하게 되지고 이런 근데 거예요. 그 말이 같은 말 같은데요. 자유로워지나 다른 일 하는 말 같은 얘기예요. 아니죠. 자, 텔레비전을 안 보는 거하고 텔레비전에 자유로워지는 거하고는 다른 말인 거예요. 안 보는 것은 끊는 거죠. 안 보는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텔레비전을 안 보면 다른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텔레비전 안 본다고 해서 다른 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텔레비전 대신에 또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술 먹을 수도 있고 또 만화 볼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 안 본다고 해서 다 일로 다른 거 해야 될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안 보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은 끊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것이 지금 이 순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텔레비전에 미련 없이 이리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할 일이 없으면은 멍청이 있는 것보다 텔레비전 보는 게 뭐가 나쁩니까? 굳이 꺼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얽매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얽매여 있죠. 텔레비전 없으면 못 사는 중독이 안 돼야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중독이 아니라 보이면 보고 안 보이면 안 볼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일이 필요하면은 다른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면은 당연히 보다가도 아무리 연속적이라 보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보고 뭐 더 집중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것이 다 작용이 돼서 이것을 보는 거죠. 이것을 안 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텔레비전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도란 어떤 것을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도란 술 담배를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술 담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목표는 잘못된 겁니다. 끊는 건 네. 잘못됐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럼 아까 계속 하는 내가 뭐 텔레비를 보내 이렇게 알아차리면은 네. 이게 자유자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여지는 이렇게 자 본다 지금 텔레비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사실 본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본다는 것인 겁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내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생각해 주는 것이라면 온전한 도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상태로서는 도가 아닌 겁니다. 왜? 생각을 내가 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보이는 상태면 도의 상태입니다. 그냥 보임이 알아지는, 지금 텔레비전이 보임이 알아지는 상태면은 그러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지금 본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보이는데 주인공이 어떻고 저쩌고 뭔가 계속해서 규정하고 단정하고 내가 본다라는 상태면은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슬픈 걸 볼 때 텔레비전 안에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이 돌잖아요. 예. 이 같은 경우가 지금 나란 게 본다는 관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이 이렇게 경험된다는 것은 주르르 흐름이 알아지는 것이 바로 도의 상태인 거예요. 눈물이 흐르고 하는 것은 내가 흐르고 안 흐르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작용이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눈물이 흐르면은 눈물이 흐르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죠? 눈물이 흐르면 느껴지는 상태면 돼요. 알아지는 상태면 돼요.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게 같이 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공감이 된다. 예, 이래 울컥 올라올 왜? 때 울컥 올라옴이 알아지면 돼요, 그냥. 알아진다는 것은 울컥 올라오네라고 규정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 울컥하는 것이 느껴지는 상태면 되는 거예요. 느끼